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릿지입니다. 최근 K-팝 1위 기업과 세계 3대 메이저 음반사 중 하나가 손을 잡고 글로벌 걸그룹 육성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K-팝 시스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동아방송예술대학 심희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BTS의 소속사죠. 이 하이브가 이번에는 해외 음반사와 함께 글로벌 걸그룹을 만들기 위한 오디션 준비했는데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고요. 네, 이번에 이제 무려 6,0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명은 더 데뷔 드림 아카데미인데요. 2021년 11월부터 이제 모집해서 전 세계 12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2개국 정예 멤버 20명의 후보를 이제 선발을 했는데요. 향후 이제 세 개의 서바이벌 미션 과정을 통해서 오는 11월 18일 최종 데뷔조가 이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오디션이 좀 특이한 점은 기존의 K-팝 가수들이 해외 진출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제작 주체부터 선발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활동까지 글로벌로 시작해서 글로벌로 끝난다는 점이에요. 글로벌로 시작해서 글로벌로 마무리된다. 그렇다면 우리 K-팝 위상, K-팝의 위상을 더 높이겠다. 이런 의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오디션은 K-팝 기업 하이브가 그냥 팝 기업으로 전환된다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팝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영국의 브리티시 팝이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팝이 글로벌 음악으로서 이제 한국에도 들어오게 되고 한국만의 K-팝 독자적인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되고 이제는 이 K-팝 방법론을 역으로 글로벌 시장에 재이식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K-팝의 씨앗을 글로벌 토양에 이렇게 이식시켜서 첫 번째 비료는 한국적인 장점이죠. K-팝의 트레이닝 시스템 이 비료를 투입하고 두 번째는 미국의 어떤 그 앨범 유통이라든지 프로모션 이 비료를 복합적으로 투입해서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다국적 걸그룹을 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앞으로 한국인이 아예 없거나 한국에서 아예 제작하지 않는 K-팝 그룹의 등장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K-팝 제작 시스템이 세계에서 얼마나 통할지 기대도 되는데요. 이번 오디션이 그래서 더 중요하겠죠. 이 본선 진출한 멤버들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일단 이제 멤버 구성을 보면 이제 미국이 가장 많게 6명이고요. 유럽 4명, 남미 2명, 호주 1명, 아시아가 6명인데요. 일본이 3명, 한국이 2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 2명의 한국 멤버들이 최종까지 갈까 이거를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미션은 댄스와 보컬입니다. 두 번째는 협업과 팀업 그리고 최종 미션 라운드는 컨셉과 예술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 방식은 여느 K-팝 오디션처럼 시청자 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합산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예, 지난 9월 2일이죠. 이 첫 번째 미션인 보컬과 댄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투표도 진행이 됐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였죠. 첫 번째 미션 중간 이제 발표가 났는데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위 후보가 바로 한국의 나영이라는 후보가 이제 선택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투표에 참가한 국가가 전 세계 124개 지역에서 참가를 했는데 한국인의 투표 비율이 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의 지지를 이제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방시혁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팬들이 올림픽을 보듯이 자국의 멤버들을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상이 어느 정도 적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팬투표 플랫폼은 하이브의 위버스라는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 위버스가 하이브의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위버스의 가입자 수가 며칠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미 엔터 기업이면서 이제는 하이브가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도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일석이조의 전략이 주요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걸그룹이 탄생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 이렇게 이 글로벌 음반사들이 K-팝 기업과 합작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예전에 원더걸스의 텔미 이제 기억나시죠? 그 노래가 인기가 많았었는데 당시에 북미 시장 개척의 선봉에 섰던 JYP가 이번에도 세계 탑 가수죠.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세계 탑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음반사와 합작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티스트를 트레이닝 시키는 것은 한국에서 하고 앨범을 유통하는 것은 미국 측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국의 독보적인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솔로가 아닌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의 부재나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이 여백을 K-팝 가수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K-팝 기업과 전략적 공생 관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뭐 지금 워너뮤직 같은 경우는 K-팝 그룹을 인수하는 방식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 같이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K-팝과 합작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영국의 한 유력 일간지에서는 이 자국의 음악 산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영국이 미국과는 다르게 좀 상대적으로 K-팝에 대해서 보수적인 면이 있었는데 네.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영국의 오피셜 차트에서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가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인들의 자존심이죠. 유명한 그 축제에서 헤더라이너라고 이제 메인 참가자로 참가를 하게 되고요. 이번 이제 9월에만 에스파 등 4개 팀의 K-팝 콘서트가 런던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가디언지는 최근 K-팝 걸그룹이 영국을 정복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국 음악계가 K-팝 산업을 비웃고 있지만 이제는 K-팝 인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K-팝의 인기 비결은 몰락한 영국 걸그룹의 빈자리를 K-팝 걸그룹이 채웠기 때문이다 라고 다소 냉소적인 그런 어떤 지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K-팝 산업의 성장을 또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이 이어지려면 앞으로의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요즘에 이제 K-팝 산업이 일강 다중 구도로 재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강연을 이제 가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압도적인 일강 그 기업에 대한 뭐 독과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K-팝 시장의 소비자의 90%가 해외 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 일본의 8, 90년대처럼 글로벌 인류 기업이 등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트랙은 이런 일강 기업이 글로벌 인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또 다른 트랙은 예전에 빅히트 같이 또 다른 중소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신흥 강자가 등장할 수 있는 이런 토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복합 처방이 어떤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고 역동적인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윈윈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K-팝의 새로운 도전이 또 우리 문화예술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